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각 기관과 단체는 새 출발을 다짐하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도 시무식을 갖고 현안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시민들은 경기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며 새해 일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가 재생에너지 수도를 선언했습니다. 강익준 군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대 전환 등 새해 시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산업전환 성과를 시민의 일상 변화로 연결하는 체감형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늘어 복지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기부금은 14억 원으로 시행 첫 해인 지난 3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학생들이 100원만 내고 이용할 있는 버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치유의 숲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025년을 뒤로 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평일을 맞은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기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과 업무가 다시 시작된 오늘.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저마다 한 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크게 바라는 건 없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다 아프지 말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은 취업을 가장 큰 소망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 중이어가지고 올해는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행복하게, 작년보다 행복하게 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어려웠던 장사를 돌아보며 올해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경기가 좀 좋아져서 사업도 좀 잘 되고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역시 지난해에는 손님이 적었다며 민생 경제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돈벌이 잘 되면 좋죠. 근데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우리 민생 경제나 좀 많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익산시와 군산시도 2일 시무식을 열고 병오년 새해 첫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익산시는 예술의 전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군산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6년, 새해에는 더 행복한 일들이 넘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모두가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지연됐던 계야도항 개발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실시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480억 원을 투입해 어항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방파제 310m와 호안 230m, 무량장 30m 등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무질서한 어선 정박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곳은 수심 부족으로 어선의 상시 접안이 어려워 최근 5년 동안 4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2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 개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과목 개설 확대와 학부모 상담,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가동합니다.
특히 12학급을 넘지 않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강사비와 인력풀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소수 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망입니다. 시의회 비례대표인 양세용, 이연화, 윤세자 의원은 모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양세용과 국민의힘 윤세자 의원은 해신과 소룡, 미성, 신풍, 사막동인 나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연화 의원은 나온 1, 2동인 사선거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한 의원을 포함해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등 4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합니다. 선거 결과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에 발표됩니다. 군산시가 재생에너지 수도를 선언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대전환 등 새해 시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산업 성과를 시민의 일상 변화로 연결하는 체감형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군산시 시정 목표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수도.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에서 쌓아온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올 상반기 아리백 산업단지의 공식 지정을 이끌어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작한 이후 2차 전지 분야에서만 21개 기업, 9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며 산업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올해는 지역 주도형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해 이로 얻은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기본 사회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군산의 바람과 태양으로 만든 에너지가 기업을 돌리는 동력이 되고 시민의 지갑을 채우는 연금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의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 이른바 통합론도 제시했습니다. 전주권을 행정중심권역으로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을 산업중심권역으로 연계하는 행정통합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개별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접도시들과 통합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공동 경제성을 끌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골목형 상점가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김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골목상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4천억 발행과 배달의 명수, 동네문화 카페,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원으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상권의 매출을 지키겠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삼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군산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호원대학교가 호남권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상위권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호원대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이 74.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주 60.4%와 전남 65.8%, 전북 59.7% 등 호남권 대학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취업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평균 취업률은 74.3%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간부급 승진 내정자 15명을 발표했습니다.
4급 국장에는 배창경 녹색도시 조성과장과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최영철 하수도 과장이 승진했습니다. 5급 과장에는 임성수 기록물관리계장과 이춘화 그린바이오 계장, 박종환 대중교통계장, 조용섭 신청사 기획계장 등 12명입니다. 익산시가 전입 청년의 정착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을 올해도 시행합니다. 전입 청년 종합지원은 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과 문화예술 패스, 청년 우대저축 상품 운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익산시로 전입한 18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 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이 3월부터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공판을 3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심은 국토부의 조류 충돌 위험 부실 평가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도내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폭설에 취약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은 긴급점검이 이뤄지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고갯길과 간선도로에 제설제가 살포됩니다. 또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대책이 추진됩니다. 고향 익산을 위한 기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용재원이 넉넉치 않은 익산시가 시민체감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치유의 숲 조성도 추진됩니다. 고향 익산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익산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을 보면 시행 첫 해인 2023년 5억 9천만 원, 2024년 6억 6,500만 원, 지난해 14억 8,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에 기부금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민간 플랫폼 도입과 답례품 경쟁력 강화 등 준비한 전략이 통하면서 고향에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부금은 시민들의 체감 시책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요금제는 기존엔 어린이로만 한정됐지만 기부금 덕에 18세 청소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받는 인원은 연간 2만 9천 명이 넘습니다. 익산시는 기부금 활용 사업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최근 월성동에 착공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근에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익산사랑 치유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새 전략을 추진합니다. 기부금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면 세액공제 혜택이 44%로 확대되는 만큼 5만 원대의 고급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지역 특화형 기부처를 발굴해 지정 기부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기부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복지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에 전하는 출향인들의 마음. 익산시가 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야생 설치류에서 인수공통 감염병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채집된 야생 설치류 128마리를 분석한 결과 바토넬라와 아나플라즈마 등 다수의 인수공통 감염병 병원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병원체는 피부구진과 림프절 종창,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군산 CC에서 불이 나 수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9시쯤 군산 옥서면의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리동 두 채와 잔디깎기, 전동 자동차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7억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관리자가 없는 밤사이 발생한 뒤 자연적으로 꺼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강 씨 변호인들은 지난 31일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인 신영대 의원의 당선이 무효됩니다. 올해부터 약물이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4월부터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또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생깁니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한 정의당 한승우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합니다. 전주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8일 한 의원이 진행한 5분 발언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95조 등을 위반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신상 발언에 나선 이병화 의원은 본회의장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동료 의원을 깎아내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곳이 아니라며 한 의원의 주장이 단 하나라도 근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근거가 없다면 허위사실로 동료를 모함한 것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안군 의회가 반도체 산다는 새만금으로 데이터 센터는 진안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만금알이 100산업단지로 이전하고 AI 데이터 센터는 진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새만금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갖춰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 사용과 열 발생으로 냉각 효율이 중요한 시설이라며 고원지대인 진안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가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받을 중 고교생 600명을 오는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주시와 서울 강남구청이 체결한 공동이용 협약에 따라 수강생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강좌를 자신의 수준에 맞춰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강료 45,000원 가운데 35,000원이 지원되며 수강생은 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수험생은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가 발달장애 학생 인턴십에 참여할 기업과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는 2일부터 15일까지 인턴십에 참여할 기업과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직무체험과 교육 등에 참여합니다. 참여 기업은 군산시 소재 사업장 가운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교육생은 군산 특수학급 고득생과 평생학습 시설 등의 수강생입니다. 익산에서 전국 유소년 축구 동계 스토브 리그가 펼쳐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리그는 5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21개 유소년 축구클럽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경기는 금마 축구공원과 팔봉 한솔공원, 수도산 체육공원 등에서 치러집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사자성어로 마부정제를 선정했습니다. 마부정제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마부정제의 자세로 학력 신장과 책임교육 실현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금마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금마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교내에서 연 장터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도서 등과 함께 직접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군산 월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6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직접 장터를 운영하며 마련한 것으로 장터 준비부터 운영, 수익금 정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경제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추운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북의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의 내일 아침 기온 영하 8도, 최고기온 3도입니다. 군산은 내일 영하 7도에서 시작해 3도까지 오르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